지난주에 이 책 읽고 얘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제목이 아파서 살았다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.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도 그렇게 쓰셨는데 자기가 아프면서 살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파서 살았다. 류마티즘과 40년을 그러니까 20살에 대학교 2학년인가 요때 딱 어느 날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류마티스 관절염,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인. 근데 특히 관절을 공격한대요. 엄청나게 아프대요, 관절이.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손이랑 이런 게 틀어져요.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아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. 그래서 병이 낫는 것에 희망을 두고 계속 병을 낫게 하려는 거에 시간을 10년이라 썼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10년이란 시간을 병을 낫게 하는 거에 썼는데 결국 병이 낫지 않고 나서 이분이 뭐를 느꼈냐면, 아니 꼭 병이 나야지만 되나? 건강이라는 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나? 이걸 생각하셨대요. 또 그걸 그냥 아프면서 사는 삶은 꼭 나쁜 건가? 이런 생각도 하셨대. 그러니까 워낙 이게 병이 안 나으니까 자포자기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, 그죠? 인정하는 게 힘들지. 그냥 내가 아프구나, 아프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야. 아프지 않아야 된다. 건강해야지만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. 아프면서 살아서 얼마나 안 됐나. 나 솔직히 조금 불쌍한 마음으로 아프면서 40년을 류마티즘을 앓으면서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. 이 사람은 좀 불쌍하고 안 아프고 사는 나는 좀 행복하네. 뭐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걸 읽어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. 안 아프고 막 사는 우리가 어쩌면 불쌍한 걸 수도 있고, 아프면서 살지만 아팠기 때문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고 삶을 깊이 보면 아파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 수도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산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야지 사는 거구나. 뭔가 산다는 건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밥 먹고 뭐 똥 싸고 막 이러고 사는 게 아닌 거지. 뭔가 산다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분은 아팠다는 거,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는 거, 뭐 어떤 그 삶의 어떤 뭐 불행, 고통, 괴로움, 힘듦 그런 게 와서 그걸 통해서 산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게 되고 발견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이분이 잘 사셨어요. 아팠지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셨더라고. 보면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얘기를 했어. 이제 엄마가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그랬대. 경상도 분이신데 그랬는데 이분이 그랬대. 엄마나 죽으라고. 왜 나는 안 죽는다고. 죽고 싶으면 엄마나 죽으라. 나는 이래도 사는 게 좋다 그랬대. 이제 놔두고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.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이렇게 썼어. 흔히들 오랜 세월 병에 시달리며 산 사람은 삶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생각한다. 그러나 사람이 내리 즐거워만 하기도 어렵지만 온통 고통 속에서만 살기도 어렵다. 그리고 그 일상 속에는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 순간일망정 아픔을 잊게 하는 아주 작은 즐거움들이 있게 마련이다. 나도 그랬다.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불안이 엄습해도 그 틈으로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날 어머니의 말씀 끝에 서슴없이 말했다. 나는 이래도 사는 게 좋다라고.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괴로움 속에서도
즐거운 순간들을 찾으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막 즐겁다고 해도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즐거우면 또 그때 즐거운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면서 살았으면서도 그런 그 일상이라는 거에서 행복을 많이 찾았더라고. 근데 그거에 되게 큰 힘이 뭐였냐면 어머니와 가족이었던 것 같아. 가족들하고 되게 이렇게 보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가족들이 되게 서로 가까워. 뭐 사촌, 육촌, 팔촌 뭐 막 이러면서 되게 가깝고 이렇게 화목하더라고요, 가족이. 그래서 뭐 사촌들이 오고 뭐 막내딸인데 뭐 조카들이 오고 그러면 막 조카들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성격이 되게 밝으시더라고. 그래서 같이 뭐 재밌게 이렇게 하고.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아침, 점심, 저녁을 하루에 3끼를 먹는 걸 그르질 않았대. 그리고 항상 끼니가 되면 아무리 아파도 식탁 앞에 와서 앉아서 먹었대.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인 일상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.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는 그냥 우연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, 그러니까 뭔가 그 의미를 찾으라는 그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. 근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 방법 중에 뭐 이런 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뭐 어떤 뭐 뭔가 이런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렇게 좀 삶에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쉽게 찾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도 그랬고, 제가 언젠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선아 사랑에 그 왜 화상 입어서 했던 그분도 대학교 때 그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 입어가지고 그 재활하고 이렇게 했던 유명한 분 있잖아요. 이지선이라고. 그 지선아 사랑이라는 그 책을 리뷰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거기서도 이지선 씨도 거기서 보면 자기가 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어. 근데 그게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. 아, 진짜 그렇겠다. 왜냐면 그 사고를 통해서 이분이 너무너무 얻은 게 많은 거야. 그 사고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얻은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지. 이분도 뭐 그런 내가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그렇게 삶을 깊이 보지 않았을 것 같다. 이런 말을 이분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거 내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.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저는 사실 명랑한 성격에 별 어려움 없이 자랐고 그러다 보니 깊이 고민할 문제도 없었고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. 류마티즘 덕분에 그나마 내 몸에 내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. 안 그러면 철없이 살다가 죽음에 임박해서야 이게 아닌데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회한에 빠질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병이 그런 불행을 막아줬어요. 그러니 아파서 살았다고 할 수 있죠.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이해가 돼요. 사실 그냥 저도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본 게 미국에 이민 와갖고 40대 때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했거든요. 진짜 내가 왜 사나? 내가 지금 왜 힘든가?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나? 응? 도대체 뭐 여러 가지 정말 그냥 행복하고 그냥 막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막 정신없이 살았으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막 괴롭고 막 힘들고 막 두렵고 막 이러니까 막 미치겠어 갖고 막 일기를 막 내가 써야지만 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. 정말 일기를 써야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날들. 그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
그러면서 뭐 나는 이분이나 뭐 그 이지선 씨 같이 그렇게 힘든 고통이 제 삶에는 뭐 그 정도까지의 고통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책을 읽으면서 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이분들이 그게 이해가 가. 그리고 이분들을 불쌍하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, 아,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면 안 됐긴 하지. 나보고 너 그냥 지금 이렇게 살을래, 이분처럼 아플래, 그러면 이거 선택 못해요. 이지선 씨도 그렇게 말했어.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 못하는데 주어졌으니까 했다는 거예요.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안 하겠지. 저도 뭐 제가 뭐 이분 사는 거를 보니까 진짜 대단하고,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, 정말 그리고 아팠지만 행복했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의미 있게 살았구나. 그래서 아파서 살았다고 썼구나.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는 되지만, 그러면 지금 네 삶과 바꿀래? 너 이렇게 류마티즘으로 아프고 40년 살을래? 그러면 제가 선택 안 하겠죠. 못해, 우리는. 그렇지만 그냥 내 삶에 주어졌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살아냈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고 그 이지선 씨도 그렇고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, 이렇게 말을 한 거지. 그래서 이분의 삶에는 그 병이 어떻게 보면 선물이었던 거고 그게 축복이었던 거지, 말하자면. 이민을 와서 막 현실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뭔지를 찾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뭐랄까,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내 삶을 의미 있는 쪽으로 전환했던 시간이다.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공감한 거예요. 물론 감히 정말 이분처럼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힘들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,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지. 왜냐하면 삶에서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게 찾아오지 않으면 의미를 찾지 않아요, 사람은. 그러면 어떻게, 사람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기계로 살다 죽는 거라고,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야.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왜 사나, 인간이.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정말 막 이러고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나? 아니, 그 도대체 죽을 건데 왜 태어나가지고 왜 사나?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. 왜 사냐면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사는 것 같아.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어떤 기회로 얼마라는 시간을 나한테 준 거지, 그냥 밥 먹고 똥 싸다 죽으라고 나에게 이 한평생이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면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건가? 나를 들여다봐야지 찾는데, 그럼 어떤 순간에 내가 나를 들여다보나? 고통스러운 순간에 들여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일기를 쓰는 거고, 그때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,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지.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분도 40년 류마티즘으로 아프고 고통을 겪었잖아. 지금 이분도 얼마나 행복한 걸 느끼는데, 삶의 의미도 찾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. 유튜브에 가서 이분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. 되게 얼굴도 편안하고 정말 막 이렇게 안 아프고 건강한 몸으로 이 나이까지 사는 사람보다 얼굴이 훨씬 더 밝고 맑고 좋아요. 그래서
그리고 오늘 또 우리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 뭐 다음 주에 또 요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여러분 굿나잇. 그리고 네 자주 봐요. 네 반가웠습니다. 안녕.